시체를 발굴하다는 익주음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시를 위해서 검시는 autopsy라고 얘기했죠. 검시를 위해서 시체를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묻었죠. 그 묻었는데 추후에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그때 발굴을 해서 하는데, 그때 발굴의 목적은 검시를 위해서 발굴을 하죠. 그렇지만 검시 외에도 지금과 같이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예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rare는 드문 이런 뜻입니다. 드문 경우에 있어서 죽은 사람의 신체, 사체는 되어질 수 있다. 발굴되어질 수 있다. 왜 발굴되어지죠? 뭐뭐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나오는데 볼까요? 뭐를 위해서입니까? posthumous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osthumous execution이 모르면 그냥 posthumous execution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posthumous 이란 단어는 다음 단어, 6번째 단어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 post라는 말은 뭐뭐의 후에 라는 그런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뭐뭐 앞에, 전에라는 그런 의미의 접두사는 pre라고 했죠. pre.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po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humus는 hum. 거기에서 온 건데요. hum이 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흙 속에 묻힌다고 그랬죠. 죽으면. 그래, 이게 흙 속에 이제 묻힌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posthumous는 흙 속에 묻힌 후에라고 보면 사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execution은 어떤 처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후 처벌을 위해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석하죠.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그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편히 잠드세요. 이제 고이 잠드세요. 한자로는 영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고이 잠잘 수가 없죠. 검시를 위해서도 이렇게 발굴도 하는 경우도 있다 했고요. 지금처럼 또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러니 참 이 죽어서도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 부관참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관참시란 말이 바로 이 posthumous execution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부관참시란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역사 시간에 한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부관참시를 보게 되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보아 주세요. 이 부자, 이 부관할 때 이 부자는 해부할 때 부자입니다. 이 관은 우리가 시체를 넣는 관을 얘기하죠. 영어로는 coff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자고요. 그러니 관을 분해한다. 관을 열어 제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참은 이 참수형할 때, 목을 자를 때 그 참자가 되겠고요. 시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목을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관을 다시 꺼내서 그걸 파헤친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시체의 목을 자른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형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498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498년 무오사화 때 조의 제문을 이유로 해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부관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때는 기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부관참시를 당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시 또는 부관참시 또는 죽은 후에 뭡니까?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 시체가 발굴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랬죠. 또 이 도굴꾼들이 또 있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이 무덤에 예전에는 부장품들을 많이 같이 묻어뒀는데요. 이걸 도굴하기 위해서 이제 파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막상 이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뭐 장치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시황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무덤을 뭐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뭐 막 그렇게 했다고 저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뭐 사람들, 장군들 또는 이 왕들은 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자기가 죽은 후에는 자, 무덤도 제대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 도굴되는 걸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이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도 이러한 자기 죽은 후에 자기 무덤이 발굴되는 걸 걱정을 해서 그걸 방지 차원에서 저 무덤 비문에다가 이 저주의 글귀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귀를 남겨놓으면 자, 거기에다가 자기 무덤에 손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글귀를 남겨서 자, 그 자기 무덤이 발굴되는 것을 자, 이 막고자 그렇게 했다는데요. 한번 그에 관련된 그런 예문과 그 이 셰익스피어 비문에 과연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저주의 글귀. 자, 이 글귀가 어떤 글귀입니까? 자, engraved 된 글귀. 자, engrave는 이제 이 비문에 이 적혀져 있는, 새겨져 있는 뭐 이런 의미의 이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tom은 무덤이고 grave도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intomb 하게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니 매장하다는 뜻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마찬가지 in을 또 이 grave 앞에다 붙이니 매장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문에 글귀를 새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차이점 알아두세요. 원래 grave에는 이 새겨 넣다, 뭐뭐를 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in을 넣어 붙이면 더 강조가 돼서 자, 비문에 글귀를 새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 intomb은 자, 매장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주의 글귀, 어떤 저주의 글귀? 자, 새겨져 있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자, 무덤에, 어떤 무덤? 자,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자, 그러한 글귀가 아마도 자, 구해졌을 것이다. 방지해졌을 것이다. 뭘? 자, 그의 자, 유골들이 뭐뭐로부터 방지가 됩니까? 이 save from은 이제 이런 거 관용구로 알아두십시오. 발굴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 이러한 사실을 한 그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일반적인데요. 뭐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받는 겁니다. it은 바로 이 it은 to 이하를 받는 거죠. 파서 꺼내는 거, 파헤쳐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뭐를? 자, 유골을. 어떤 유골? 자, 죽은 사람의 언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절에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종교상 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 어떻습니까? 또 한번 봅시다. 유골들은 종종 제거되었습니다. 또는 옮겨졌습니다. 왜? 만들기 위해서 뭘? 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를 위한 공간? 더 많은 무덤을 만들기 위한 공간. 자, 어떤 사람의 무덤은 자, 파헤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많은 다른 사람의 새로운 또 무덤을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 무덤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저주의 글귀를 남겼다는데 과연 그 저주의 글귀가 어떠한 글귀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에 보니까 이 석판에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보니까 이 못 보던 글자들이 좀 있어요. 자,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게 하나 더 붙어 있고 이것도 이상하고요. 자, 이건 예전의 영어입니다. 예전의 영어가 오늘날 현대 영어하고는 다소 스펠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약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날의 영어로 밑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개 보면,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후손들이 잘 안 될 때 조상 탓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도 있죠. 자, 섹스피어의 묘를 뭐 도굴꾼들이 손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지인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그 이장을 위해서 이렇게 손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발 삼가해 주세요. 자, forbear to 삼가해 주세요. 뭘? 파는 것을. 뭘 팝니까? 흙을. 어떤 흙을? 이곳에 이 들어져 있는 흙을, 무덤 속에 들어져 있는 흙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라 적혀 있었냐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 스페어 보존하는 사람은 뭐를? 이들 돌들을. 자, 이 돌 밑에 아마 이제 그 유해가 들어 있겠죠. 섹스피어에. 그러니 발굴을 하려면 이 돌을 어쨌든 간에 손을 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손을 안 댄다는 것은 이제 자기 무덤이 발굴되지 않는 거니 이걸 보존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 이동시키는 사람은 옮기는 사람은 무엇을? 나의 유골, 유해를 옮기는 사람은. 자, 이렇게 자, 저주의 글귀를 비문에 딱 써놨으니 자, 유족들이라든가 또는 도굴꾼들이 이거를 자, 발굴을 하려고 할 때 섬뜩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글귀를 남겼으니 더 신통력이 있다고도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날까지 무덤이 보존이 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익주음에 대해서 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포스트유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